안녕하십니까. 정합의 레빗 강좌 이제 18번째 들어오겠습니다. 사실 18회 정도면 웬만한 거는 다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좀 많이 지지부진해졌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 구독자가 많이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나서 100명이 훨씬 넘는 애독자가 생겨가지고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 수입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광고 좀 많이 클릭해 주시고요. 광고도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예, 지난번 17회에서는 메스 디자인에 대해서 맛배기 식으로 이제 대충 간만 잡는 그런 거를 했고요. 예, 그 이전에 이제 어떤 강좌를 너무 심도 있게 했나, 심도 있다기보다는 중구난방을 하면서 장황 있게 설명을 늘어나가지고 아마 헷갈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 18회에서는요, 기존에 작업했던 거 가지고 돌아보는 어떤 제가 기존에 했던 작업에 대한 이제 되돌아보는 역할을,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프로젝트는 사실 건축적인 요소가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 왜냐면은 제가 이제 201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이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하나 한번 계획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거였고요. 누구한테 의뢰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레빗을 손 놓은 지가 한 2, 3년 만에 제가 다시 손을 잡고서는 이제 한 두세 번 걸쳐가지고 한 달 동안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면으로서 또는 BIM의 데이터로서는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선 작업을 한 거였는데, 왜 이것을 이제 보여드리게 됐냐면은, 그냥 어떤 특수한 목적이 없이 학습하는 데에서는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순수한 레빗 자체만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제가 작업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레빗 2013 버전에서 처음에 작업을 했고요. 나중에 2014 버전으로 또 바꿔서 추가로 더 첨부를 했고, 지금은 2015 버전에서 이제 불러드렸습니다. 높은 상위 버전에서 불러드릴 때는 조금 약간의 어떤 조작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컨버전 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도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글을 보시면 있지만, 이제 남측 면도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빗이,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속도는 빠른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 평면을 그릴 때 인면, 단면이 같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내역 계산이라는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데, 그렇다고 해서 몇 시간 만에 설계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건축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답답한 게 있어요. 그분들은,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가 도면으로 탁 튀어나오는 어떤 마법적인 거를 요구를 해요. 물론 이제 나중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말로 막 머릿속에 있는 게 탁탁 나오기를 바래. 그러려면 건축사가 뭐하러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마법처럼 부리면 되는 거죠.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티스트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은, 기술이잖아요. 어쨌든. 기술은 그렇게 쉽게 구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스꽝스러운 말 중에 이제 그런 거 있죠. 신비로운 새로운 걸 탁 만들어 놓고, 야, 이런 거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니들이 개발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디자이너들이 많다는데, 우리 디자인을 자꾸 기술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만 보고는 이제, 디자인만 이렇게 만들어내면 기술이 다 해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대표적인 미국의 애플사, 아이폰이라든지, 맥킨토시라든지 쪽으로 유명하고, 또 어떤 디자인이 아주 깨끗한 산업 디자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티븐 잡스의 자서전을 읽어보거나 영화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한 보름 전쯤에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서, 이제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가 누구죠?
누구였죠?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제가 그분의 그 자서전 비슷한 것도 읽어보면서 봤는데, 그 애플 같은 경우가 성공했었던 가장 큰 주춧돌은요, 기술과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 디자인이라고 그러지만 단순한 산업 디자인이 아니라 어떤 그 정말 진지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럴까? 그런데 디자인과 그 테크닉, 그 기술을 그 같이 접목을 시켜가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은 건축 설계를 하는 단계 자체 시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사람 머릿속에 생각과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해결해 주는 건 뭐냐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빨리 더 구현을 해내는 그 과정이지 생각하는 과정까지 줄일 수는 없습니다. 뭐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이 뭐 생각과 동시에 뭐 탁탁탁 튀어나오기를 바란다 그러지만은 그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기술의 발전은 멀었다고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거 별거 아닌데도 이것도 제가 한 달 가까이 걸린 이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만약에 건축 설계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도면을 그리면 그 설계 도면을 그리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물론 설계사무소에서는 그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의 퀄리티로 뽑아낸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예. 이 남측면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정면도죠. 정면도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면도는, 요게 이제, 배면도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는 이제 이 벽면은 드라이비트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매핑 데이터가 좀 꼬이면서 그 드라이비트가 표현이 안 됐어요. 또 이제, 동측면도는 이런 식으로. 자, 요 밑에 부분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하 피트입니다, 피트. 여기가 이제 정화조나 물탱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파이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뭐 기초. 근데 제가 이때는 이제 건축을 안 하고 잠시 딴 일을, 그러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호구지책으로 딴 일 하다 보니까 기초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초가 굉장히 두꺼워야 됩니다. 기초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초가 특히 매트 기초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점점 이렇게 두꺼울수록 건물이 더 안정적이 됩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초가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cm, 60cm 흙을 걷어내면요, 다 안반지대입니다. 알겠지만 제주도 자체가 화산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제주도에서 몇 개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는데, 이쪽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보면은 암물 파쇄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지고 그 위에다가 버린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이러한 그 반복적인 바보짓을 좀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그 판교 쪽에서 제가 그 현장에서 일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심지어는 그러니까 판교에서 어느 정도 있었냐면요, 그 연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굴뚝을 세우기 위해서 암을 4m인가 5m를 암을 깨고 4m가 5m짜리 기초를 세웠어요. 이게 정말 문제가 많죠. 안 깨는데도 돈 들어가고, 그 콘크리트도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냥 단순한 바위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암은 전체가 엄청난 돌덩어리지 않습니까? 그게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건데, 그 단단한 거를 깨부시고, 기초를 넣더라고요. 그때는 또 그렇고, 뭐, 제가, 어떤 그 감리 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설계 팀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제가 좀 그걸 변경을 했을 텐데, 또 감독도 아니었고, 감독으로 있던 분이 건축을 했다는 양반인데, 그 소위 말하면 좀 꼴통이었었어요. 설계 도면이 암을 깨고서는 기초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막 밀어붙여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뭐 암을 안 깨고 기초를 얇게 하면은 그만큼 시공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정액 공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좀 이제 돈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돈 버리는,
우리가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걸 절약하지 않는 거,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흙을 60cm 정도만 걷어내면 거의 전 지역이 다 암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부분입니다. 매립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기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파면 다 흙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묘지도 그 서울이나 이런 데게 내륙이죠. 내륙에서는 그 매장을 한다 그러면 요새는 이제 매장을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 뭐 가끔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길이라 하잖아요. 사람 키만큼.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키가 크니까 거의 뭐 170, 180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150 정도가 깁니다. 그러니까 1m 50, 최하 1m에서 1m 50을 땅을 파고 그 관을 매장을 한 다음에 봉분을 만드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한 5, 60cm만 파내면은 바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관을 매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봉분을 쌓아 놓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땅을 파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곶자발이라 해가지고 하산 안반지대에 그 여러 가지 그 밀림이 형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팔 수가 없어요. 그냥 돌이에요, 바닥이. 그 돌 틈에서 밀림이 형성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을 놓고 그 위에다가 뭐 흙이나 돌로 이렇게 봉분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야생동물들이나 아니면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다 묘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로 묘지 주변을 이렇게 담을 쌓아 놓습니다. 그 담을 쌓아놓은 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바람을 또 방지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묘 주변에 담장을 쌓는다라는 거는 그 내륙 지방에서는 이해를 못 하죠. 그걸 왜 하느냐 그러는데 제주도는 그걸 해주질 않으면은 강한 바람에 그 묘지가 훼손이 될 수가 있고 또 야생이든 아니든 가축이든 이런 동물들에 의해서 훼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내륙 같은 경우는 훼손이 돼도 어쨌든 그 관은 보호가 되잖아요. 땅이 깊숙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여기 제주도는 그 땅 거의 지표면에 있기 때문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초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예, 뭐 기초 부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 또 많이 했습니다. 아유, 이 쓸데없는 얘기하다 보니까 10분이 넘게 됐습니다. 예, 뭐 이제 동측면도 그렇고 서측면, 그러니까 좌측면, 우측면도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층 평면을 이제 보겠습니다. 1층 평면은 이제 이렇게 카페테리아를 하고 이제 주택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종의 그 카페테리아로 이게 좀 아니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밋밋한데요. 뭐 그냥 도면을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 놓고 이렇게 원형 탁자를 이렇게 좀 놔주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카운터 겸 뭐 이렇게 이제 주방 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을 이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관리 사무실이죠. 관리 사무실. 왜냐면 이제 게스트하우스이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위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기 어떤 이제 게스트하우스 올라가는 거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여기 이제 객장 있는 분들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주택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살려고 이제 한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간단하게 원룸처럼 주방에 식탁에다가 거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욕실을 저는 이제 크게 만들었습니다. 보면 이제 욕실들을 되게 작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욕실이 큰 게 사실 좀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때밀이 베드도 놓고 큰 그 월풀 욕조로 생각해서 이렇게 공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방을 3개를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뭐 제 침실이고 요거는 뭐 이제 저희 뭐 자식들이 왔을 때 뭐 있을 수 있는 뭐 이런 침실 또는 손님이 왔을 때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침실마다 별도로 그 화장실을 하고 이제 간단하게 세면을 할 수 있는 정도 뭐 여기나 샤워까지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1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면 그 설계를 할 때 1층부터 설계를 하고 지하 2층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좀 나중에 고려를 했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삼은 거는 이제 2층 평면입니다. 자, 여기 좀 지저분하게 막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냐면은요. 이제 언더레이 여기 그 특성창에 보면 언더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지 보이는 이게 이제 뭐 2층에서는 1층을 바닥에 깔지만지 그냥 일단 없음으로 해버리면요
쫙 사라지죠. 뭐냐면 1층하고의 연계성 때문에 어떤 중심선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얘는 그 오토캐드가 아니라 순수하게 레빗에서만 작업을 한 거여서요. 어떤 이 그리드 분화 이런 부분들도 그 어떤 건축 설계 도면, 일반적인 설계 도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이 평면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평면을 먼저 뭐 계단 단수나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걸 따지지를 않았어요. 거리 뭐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제일 먼저 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요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그룹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침상입니다. 이게 게스트하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본다면은 이제 뷰를 해서 이제 레빗의 이 장점이 이거죠. 카메라를 놓고 딱 해서 쫙 놓으면은 이제 사진으로 보는 모습이 나오죠. 지금 뭐 천정이니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그냥 거의 다 노출이나 아니면은 뭐 마감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건축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설계를 좀 오랫동안 놓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저는 요 2층 침대, 이 2층 침대를 만드는 거, 이것도 어떤 기성품이 아니라 제가 이제 조정해서 해놓은 겁니다. 2층 침대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손님들이 이제 들어가는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2층 침대와 여기에 어떤 수납 공간 이런 걸 해서 이 가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까 이제 2층 평면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그 침대와 이 수납 공간에 맞게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크게는 이렇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가운데는 경량 칸막이로 막혀가지고 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2명이 한 실을 사용을 이게 스판에서는 24명. 그래서 요 공간에 그 48명이 이렇게 투숙을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욕실하고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이제 여기 샤워실, 그다음에 샤워실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세면실, 그다음에 뭐 소변, 대변 이렇게 해서 쭉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보면은 여자용인데 여기는 2개밖에 없고 남자용은 4개고 이게 좀 이상하죠.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3층이 또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요거도 이제 그 언더레일을 좀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좌우가 똑같이 아까 2층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그 좌변기만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소변기 들어가. 여기 남성 화장실이고 요거는 여성 화장실인데 이제 구성을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여성 전용 칸. 출입문도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남성용이 아니라 외국인용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내국인들하고 섞여 있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 남성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남성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여성용들은 이제 여성분들은 그렇게 사실 이 제주도에 방문을 하는 여행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요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외국인이 적을 때는 그 뭐 여성도 같이 이제 이쪽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변적인 거를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원래는 여기에는 이제 출입문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안 만들어졌어요. 하여튼 여성용 샤워실과 똑같은 구조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성 전용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 전용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거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남녀 7세 그 지남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세탁실 공간을 만들어주고, 주방식도 이렇게 2개, 그 냉장해서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했고, 여기는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단체 식사 공간, 여기는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 공간, PC들을 쭈르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이제 숙박 시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3층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도 제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배치도는 뭐 볼 거는 없고요. 배치도는 이렇게 이제 그냥 배치도고 주변 환경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붕 평면도를 보시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은 여기 남성용, 여성용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는 야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옥상 테라스죠. 그러니까 테라스 그 공간이고 이게 수영풀입니다. 이제 물로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나무로 계단을 올라가서 여기는 유아용 풀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풀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3층에서 보시면은 이 벽체를 200짜리가 아니라 이 300짜리로 300mm짜리로 두껍게 잡습니다. 기둥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이제 파라펫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파라펫만 따로 제가 레벨을 만들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층으로 지하 피트층을 먼저 봐야 되나요? 지하 피트층을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1층에서 이 화장실에 어떤 배관이나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입밥에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는 정화조, 이게 실내 내부 정화조. 이걸 이제 법규에 맞춰서 원래 용량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떤 그 리사이클링 어떤 리사이클링이라 그러나요? 요즘 무슨 하우스 패시브가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 환경적인 면에서 부패조를 만들고 여과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부패 가스가 나오는 걸 가지고 연료로 활용하는 것을 이제 예상을 했고요. 여기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제주도는 물이 뭐 없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그 바다를 담수화시키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물을 저장을 했다가 활용해서 소득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 충분히 많은 양을 채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았고요. 그럼 이제 보면은 구조평면도라는 게 나옵니다. 3층의 구조평면도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저도 이제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만 표현이 돼야지 되는데 이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그 평면을 그리면 자동으로 이게 구조만 이렇게 딱 잡혀서 구조 도면이 그려져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돼버리는지가 막 헷갈립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구조 도면이 자동적으로 그려져야지 되는데 말입니다. 천장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천정에 그 조명기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설비 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단면 표시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구역별로 이거를 단면을 다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작업을 하면서 뭐 이제 이 단면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단면을 쫙 끌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H11 같은 경우는 H 부분이 어디냐? 하이스 이렇게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단면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지하 저수조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아까 뭐 그랜드 피아노 있는 거 식탁 이게 이제 1층 부분이죠. 그다음에 2층에서는 이렇게 이제 식당, 그다음에 3층에 게스트하우스 부분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단면을 보면서 슬라브 두께, 그다음에 뭐 마감이 어떻게 돼가고 이게 좀 두껍게 나오네요. 예, 좀 얇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도면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캐드에서도 이제 캐드가 아니라 그 최종 도면도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여기 이 레빗에서 보여주는 어떤 한계일 수는 있습니다. 이거 말고 물론 원래 레빗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도면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샘플 도면이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 보면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 단면도를 보면서
이 샤워기가 제대로 달려 있는지, 요거는 이제 뭐 신발장 하는 임시 그 가설장이죠.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세면도구나 이런 거, 옷가지나 뭐 이런 것들 잠깐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때, 이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때, 또 보호가 설치가 돼 있으면 이제 이 보호의 높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할 때 굉장히 이제 편해요. 특히 단면도로 봤을 때가 이게 제일 편합니다. 또 이제 가로로 딱 보면은 계단 가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시공도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작업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이제 포함이 되어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무늬는 어떻게 설치가 되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축 설계할 때는 이게는 이제 실제로 내가 이렇게 그 설계를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떻게 보이는지를 직접 감안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보기가 편한 거죠. 그렇게 해서 평면과 단면을 그리고 나면은 인면도 뭐 물론 당연히 인면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3D 뷰로 뭐 아까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본 거고, 뭐 3D로는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예, 바로 이제 이런 구조로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원래 대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주변 요소 이게 다 넣어줘야지 되는데 제가 이제 좀 빼먹었죠. 안 넣어가지고, 이게 특히 이제 이 바닥에 어떤 그 GL과의 그 슬라브 레벨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옥상에 수영장을 만드는데 한쪽을 아예 유리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촤악 이렇게 생긴. 요거를 이제 렌더링을 걸은 게 여기 이제 렌더링에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오게 해요. 렌더링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은 그 레빗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렌더링 했을 때 표현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뻥 뚫려져 보여가지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일종의 그 설계라기보다는 어떤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 설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준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컨셉 디자인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레빗이 이게 각진 건물에는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이런 거는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라운드 지고 막 이러려면은 되게 피곤하고 보기도 이상하지고 그래요. 뭐 어쨌든 그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 일람표는 뭐냐면, 문은 제가 여러 개를 설치되어 있었으니까 문에 관련된 일람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저는 이제 내역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들어가 있는 이제 패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지금 없었는데, 이제 지붕에서, 자,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 수영장을 바라보는 모습을 이제 상상한 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해놓으면은, 딱 앉아있으면은, 이렇게 파라솔과 수영장의 어떤 풀장의 이런 모습이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요거는 보시면 이제 이 카메라를 보시면은 여기가 높이가, 눈높이가 11650으로 돼 있어요. 11650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을까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위치가 이 지붕 그 슬라브 레벨에서부터 이걸 잡아줘야지 되는데 슬라브 레벨부터 잡아주질 않았어요. 그냥 G에서부터 잡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약 한 1.7m 정도로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앉아서 본다 그러면은 그냥 650 그러니까 정도 낮춘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앉아서 보는 겁니다.
아이, 올려다 보니까 안 보이죠. 아, 눈높이에 0을 하나 더 쳤네요. 예. 앉아서 살짝 올려다보는. 예. 그래서 이것도 아니 또 올라갔네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기왕이면 가장 좋은 걸로, 컴퓨터 성능이 좋으니까 렌더링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렌더링 끝났습니다. 렌더링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가장 좋은 걸로 하니까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더라고요. 뭐 일반 그 사무실에 쓰는 컴퓨터 사용하면은 뭐 한 4-5시간은 걸릴 양이죠. 예. 이게 이제 옥상 그 파라솔에 앉아 가지고 테라스라고 해야 되나? 테라스 앉아서 이제 수영장의 모습을 이렇게 본 모습을 이렇게 렌더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잠깐만 있어보자. 지금 이제 녹화를 계속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렌더링 창을 닫으면은, 예. 이렇게, 이제, 핸드 컬러링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상태를 출력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컬러링을 해도, 삐그덕 소리가 좀 거슬리시죠? 죄송합니다. 의자가 좀 삐그덕 소리가 나네요. 예, 소리가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뭐 제대로 된 건축 도면을 만들려면은 여기에서 뭐 손을 더 봐야 됩니다. 최소한 아마 일주일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강의 처음에 했을 때 보면 저는 그 2층 침대를 기본적인 걸로 해서 이 전체적인 평면 디자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어떤 건축적인 건축적이라니까 어떤 건축 설계 기존에 했던 캐드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모델링을 했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저도 건축을 거의 20년 가까이 했지만 거의 초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공을 하듯이 이제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게 또 시공 요소는 다 빼먹고 건축적인 요소만 가지고 나름대로 뭐 조금 많은 얄팍한 지식 가지고 건물을 짓듯이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뭐 사용하는 건물로서 문제가 없다라고 싶으면은 그냥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설계적인 요소들 쭉 집어넣고 수정을 해가면서 이제 건축 작업, 설계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캐드 작업을. 뭐 여기서 이제 뭐 캐드 작업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이 저장 옵션에, 내보내기 옵션에 뭐 캐드 형식으로 내보내가지고 오토캐드에서 작업을 해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가 이제 캐드로 전환시킬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선 굵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캐드만 가지고 도면 작업했던 것처럼 맞추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제가 하려던 얘기로 하면은 이제 침대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2층 침대요. 예. 건축적 구성 요소에 또 프로젝트 저장을 하라고 그러네요. 필요가 없죠. 엉뚱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강의 초기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레빗은 어떤 선을 가지고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패밀리를 가지고 도면을 그리는 거, 그러니까 설계 및 시공 뭐 이런 걸 하는 거라고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패밀리라는 게 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층 침대라는 게 있는데,
자, 이 2층 침대를 배치를 하고 그걸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배치를 하고 뭐 이러면서 그 간격이나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제가 건축했는데, 자, 과연 이 2층 침대는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은 이제 이 보시면은 내부 편집 모델링이 있고 패밀리 로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부 편집 모델링으로 들어가면은 요건 아니고, 자, 2층 평면도로 들어가셔가지고 요걸 들어가면은 이제 그룹 편집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룹을 편집하라 나오고, 이 그룹에는 이제 요거를 단면도로 보면 나올라나? 이 3D 뷰로 보면 나올라나? 어디가? 자, 이 그룹을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카메라 배치해 놓은 게 있었죠.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 수납장이라고 돼 있고, 요거를 이제 딱 누르면은 2층 침대라고 나옵니다. 그 2층 침대를 이제 여기에는 그게 안 되는군요. 지금 이제 그룹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편집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요소를 확인해 보면은 일단 그룹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3D 뷰에서는 이게 이 창이 이게 떠야 되는데 여기 안 뜨네요. 이 상태에서 일단 그냥 그룹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 해제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2층 침대 나왔지 않습니까? 패밀리 편집을 들어가 보면은, 자, 요렇게 3D 뷰로 바꿔서, 원래 3D 뷰로 돼 있었네요. 제가 이렇게 이제 2층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2층 침대는 또 뭐로 돼 있냐면요, 요 각각의 요 다 패밀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명칭을 지금 이제 이게 다 이렇게 주고 이제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목재 그 집성목을 가지고 만든다면서 이 집성 목재에 어떤 이 2층 침대 사이즈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요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패밀리로 이 목재를 만들어 가지고 넣었습니다. 이 좀 오바질을 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 하나 가지고는 제가 굳이 이 패밀리를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매스 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모델링을 해서 요소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런 돌치도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좀 이렇게 이 자재 하나하나를 나중에 어떠한 그 목록을 만들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시트가 아니라 어디 갔어?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창을 전환을 해보면은, 제가 자주 일람표를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 일람표를 만드느냐 하면은 이제 수량을 산출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어디 갔냐? 이게 다쳤구나. 자, 얘는 그룹이 안 해체가 됐어요. 왜냐면 이제 요 그룹이 된 걸 카피하다 보니까 요것만 지금 해체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수량을 산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제가 직접 다 만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어쨌든 이 목재를 주문을 하고 이걸 절단을 하고 만들고 그러려면은 어떤 사이즈를 몇 개 만들고 막 이러려니까 이게 필요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잘한 걸 하나하나 다 엮어서 이걸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이 침상 부분은 또 별도로 또 이 패밀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패밀리 편집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침상 모양이 돼 있는데, 요거 이제 개별 하나하나가 또 다 이렇게 패밀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밀리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 모듈을 만든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침상이나 모듈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순수 이제
자연 목재 가지고 이거 만들고 뭐 이제 보면은 밑에 가세도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목재도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가, 이 크기는 어떻게 만들 건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에 앙카라든지 뭐 이런 거라서 이게 접착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하니까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패밀리로 이제 저장을 하고, 그래서 이 이렇게 2층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즈에 또 이렇게 맞춰 가지고 별도로 또 수납장을 패밀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제 이 패밀리는 제가 완벽하게 만든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떤 이 패밀리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다 부여를 안 했어요. 이 목재가 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부여를 해야지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일람표를 만들 때 그 일람표에 뭐 수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물량, 그 가격 이런 것까지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미리 만들어지는 문 일람표 보면은 이 이렇게 문의 사이즈, 크기 뭐 이런 거에서 몇 개가 들어가는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도면을 이제 만들 때는 이제 시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전에 강의했었나요? 아마 안 했었나? 다시 한번 이제 보자면은 먼저 이제 시트에 메뉴를 불러서 새 시트 하면은 이제 모르만 A1 미터법으로 보통 이제 도면은 A1으로 하니까,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목 블록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A0 이렇게 도면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이제 제가 편집을 하면은 요것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제목 블록에는 요것도 다 RFA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패밀리예요. 레빗 패밀리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도면조차도 패밀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하면은 이제 일단은 뭐 도면이 이제 이 자동으로 뭐 글자나 뭐 이거 시트 번호 이런 거 요거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바꾸면 숫자 당연히 바뀌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오토데스크 레빗으로 돼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이제 이 패밀리 편집으로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요런 거는 이제 변수입니다. 요런 거. 뭐냐면은 작성자는 작성자로 돼 있다. 그러면은 요거로는 이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죠. 자, 요렇게 적용을 해버리면은 작성자 그리기는 뭐 정함이 이렇게 돼 있고, 자, 요 그리기나 이런 거는 함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요거는 이 패밀리 편집에 들어가서 요거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하루살이가 이게 날아다니네요. 날이 좀 따뜻해져서 그랬나? 하여튼 뭐 프로젝트 이름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자, 이제 1층 평면도 요거 선택을 해가지고 그대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지가 이제 요렇게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도면이 배치가 됐는데 요 타이틀을 조절을 해주는 게, 타이틀 위치는 이제 타이틀만 잡아가지고 요렇게 뭐 원래는 이제 이 타이틀도 우리 설계 방식은 아니죠. 사실은 원래는 이제 선이 이렇게 쭉 나와서 요 선이 요 첫 번째 라인하고 이렇게 맞춘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 선 굉장히 길잖아요. 이거 줄이려고 요것만 하면은 요거 줄이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또 도면을 선택을 해주면은 요 점이 나와요.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축척이 50분의 1로 돼 있어요. 왜 50분의 1로 돼 있냐? 1층 평면도 들어가면 여기 50분의 1로 제가 요거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요거 100분의 1 했으면 요거 100분의 1로 한번 바꿔볼까요? 100분의 1로 바꾸면은 이제 타이틀들이 다 커져버려요. 그러면 요 시트에서 요것도 100분의 1로 바뀌냐? 이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연동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보면은 자,
요게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요게 여기에서 요까지 이렇게 카피가 된 거예요. 요 상태에서 요 그림만 2번 클릭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 자체 편집이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편집이 되는 거고 요 프로젝트는 요거 편집이 되는 거랑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간 상태에서 요거 다시 50분의 1로 바꿀게요. 50분의 1로 바꾸면은 커지죠. 왜 커지냐? 그 캐드를 잘 하시면 이해가 될 거야. 일직평면도에서는 단순한 표현되는 것만 표현이 되지만은 이 시트 안에서는 이 시트가 메인이 돼 버려요. 예, 밖으로 이렇게 2번 클릭하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이 밖에 시트에 맞춰 가지고 이게 조정이 됩니다. 자, 요거 이렇게 컬러링 들어가는 건 도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도면을 바꾸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은선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도 되고, 예, 와이어 프레임은 다 투시가 돼 버리는 거죠. 뭐 또 이렇게 음영 처리로 뭐 이렇게 컬러링 집어넣는 거 뭐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죠. 이 와이어 프레임에서 요 해상도는 중요합니다. 요걸 낮음으로 했을 때는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높음으로 해버리면 이 벽체의 세세한 마감선까지도 다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면에 따라서 좀 상세하게 나온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A1 도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그 상세하게 나오는 게 좋지만 A3 도면이면은 어차피 시커멓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중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낮음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A3 도면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표현이 더 깔끔해지는 부분이 있죠. 단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선의 굵기가 우리가 도면 양식에 따른 그런 선의 굵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출력을 할 때는 그 출력에 맞게 또 조절을 해줘야지 됩니다. 예. 다시 밖에 2번 클릭하면 이렇게 도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면 타이틀이 여기 1층 평면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1층 평면도 그대로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요거는 A0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한다고 인쇄를 해서 보면은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은 A1 제로에 A1 도면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 인쇄를 하려면은 이제 조절을 해줘야지 됩니다. 저는 이제 A4 도면밖에 없는데 설정 값을 보면은 기본 값이 있고 도면 크기는 이제 A4로 돼 있고 뭐 그대로 넘어갑니다. 페이지에 맞춤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하면은 도면이 이렇게 난다. 이게 안 맞아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 자동화가 너무 돼도 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쇄 설정에서 이제 이거를 페이지에 맞게 아니라 줌으로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줌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이제 레스터 품질이나 색상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다 조절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뭐 그거는 이제 인쇄 설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디서 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인쇄 이제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면은 크게 나오죠. 왜냐? 100% A0 100%로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이제 설정에 가서 이제 줌에 얼마나 줌을 할 것인가, 100%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A1과 A3로 할 거면은 50%로 하면 되겠죠. 확인을 해보면은, 그리고서 미리 보기를 하면은, 자, 줄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A4로 뽑을 때는, 설정에서 이제 줌을, 비율을 또 여기다 루트 1.4를 또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70%, 35% 정도가 되는 게 이제 맞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뭐, 예. 일단 또 얘라고 한번 해주죠. 예. 그래서 미리 보기라면, 자,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잘리죠? 이게 잘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뭐, 아이고, 예. 요거를 이제 뭐 34%?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맞아요. 그죠? 이 레빗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빗에서 패밀리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종이의 외곽선까지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패밀리 편집에 가서 이 외곽선을 지워줘야지 돼요. 이게 안 지워지네요. 자, 왜 안 지워질까요? 왜 안 지워질까요? 뭐가 불만인가? 왜 삭제가 안 되나? 안 지워지네요. 이거는 이제 그래픽 그리고 제가 그거는 더 공부를 해서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옵션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넣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기존 버전과 해당 매개 변수 값을 덮어쓸 거냐. 그래서 일단은 덮어쓰기를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안 보이죠. 그러면은 인쇄해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도면에 맞게 납니다. 근데 요 좀 안 맞잖아요. 요건 이제 세밀하게 또 어디선가 조절을 해줘야지 되겠죠. 예. 그거는 숙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제가 기존에 했던 거 가지고 간단하게 어떻게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가 이런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이제 다음번부터는 본격적으로 패밀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 패밀리들은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그룹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이제 패밀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패밀리를 여기 또 패밀리 편집이 되네. 예, 이 패밀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이제 공부를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몇 년 걸렸어요. 패밀리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변수도 많고, 하여튼, 패밀리는 제가 사용하는 참고서를 보면서, 같이 연구하는 기분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레빗에서의 작업하는 거, 이렇게 같이 해봤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이제 심층 강의에 들어가니까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